안녕하세요. 이혼 디자이너, 이혼 전문 변호사 심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혼을 사실 결심하시기도 어렵고 이혼이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유튜브의 컨텐츠 내용이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목적이다 보니까 이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할 것은 재산부터 보전을 해놓고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부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요. 만약에 부인께서 의뢰를 하신다면 남편 명의로 만약에 재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혼 소송 제기하기에 앞서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압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3천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차용증에게서 이제 3천만 원 달라는 민사 소송을 걸게 되죠.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우선은 내가 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송 도중에 만약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집이든 아니면 땅이든 건물이든 이런 것들을 팔아버리면 이 사람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소송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아니면 가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압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전 채권, 즉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너의 집을 나한테 줘, 전문적인 용어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압류나 가처분은 효용은 똑같지만 권한이 되는 채권의 종류가 다를 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할 때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부동산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모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효력은 똑같고요. 이제 부동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동산에도 할 수 있어요. 차나 은행 예금에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금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돈을 찾지 못하게 되겠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부동산에 가압류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제 가압류 결정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소송이 걸려있는 부동산이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이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래도 이제 부인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부동산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나누는 것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공탁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건데, 그 권리가 나중에 소송에서 확정이 돼야지 가압류를 압류로 바꿔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리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내가 청구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일정한 돈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끔 결정이 나옵니다. 보통 그 공탁금의 금액은 이제 부동산 가액에서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공탁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를 하려면 이 1,000만 원을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놓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해서 그 판결을 받게 되면 이 공탁금은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건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어떤 경우에든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비율이 다를 뿐 분할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현금 공탁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라는 회사에서 끊어주는 보증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법원에 내게 되면 이제 현금을 내지 않아도 공탁을 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상대방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우선은 묶어놓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나중에 소송이 끝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재산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부인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외로 내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가압류가 왜 들어오냐고. 근데 그거는 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재산 분할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